네, 오늘도 우리가 시황을 점검을 해야죠. 시황역에 이나 씨랑 나정환 의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요즘? 요즘 시황이요? 저 요즘 미국도 그렇고 네. 국내 코스피도 그렇고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 얘기도 하겠지만 미국도 빅테크들이 워낙 잘 가다가요. 신종등급 강등 그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데 마침 뭐 좀 조금 조정받을 때 그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빅테크들도 애플도 그렇고요. 조금 네.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네. 플러스로 강등한 게 이렇게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그 사태 자체는 주가의 차익 실현하는 트리거는 됐다. 빌미가 좀 됐죠? 빌미가 됐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러면서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사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S&P가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반대급부로 조금 그래도 그때와 달리 지금 경제 자체가 뭐 견조하고 기업 실적도 뭐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국채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부터 빅테크가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거기에서 고용 지표 자체는 조금 되게 혼재돼 있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줄었는데.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음. 그렇고 실업률 자체도 3.5%로 뭐 전월치보다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봐야 될 거는 저희 임금이었죠. 그렇죠. 예, 임금 예, 상승률이죠. 네. 보면 이제 그게 전월비로 0.4%해서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0.3이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된 점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단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 매출액, EPS 모두 그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네. 다만 이제 중요했던 건 이제 아이폰 매출인데 아이폰 매출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좀 부진했고 향후 가이던스라도 조금 이렇게 좋게 줬으면은 주가가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이폰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예상보다 못한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게다가 요즘 빅테크 같은 경우는 AI가 되게 많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맞아요. 팀쿡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적 발표 때는. 네. 그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던 게 조금 사라지면서 주가가 최근에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애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좀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요? 다른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기 실적 매출액 그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이던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광고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매출 쪽이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그 사업부에서 굉장히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도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AI 관련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실적 모멘텀 그리고 AI 모멘텀 이것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실적 자체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예상보다 그렇게 좀 부진했습니다. 약간 연간 수익성 지표 자체가 좀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클라우드 업종인 그 애저 부분에서 좀 성장률이 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분기에 한 26% 나왔는데 이번에도 한 26, 2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해서 예상보다 이렇게 애저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코파일럿이라고 AI가 적용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에게 이제 출시를 했죠. 네.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을 나오는 시점이 내년부터라고 실적 컨퍼런스에서 대답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AI 모멘텀이 반영되는 시점이 되게 늦다 이런 그 우려 때문에 주가 자체는 조금 이렇게 흐르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뭐 몇몇
빅테크 기업은 뭐 주가가 올랐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엔비디아도 좀 약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모멘텀을 조금 잃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들도 이제 거의 발표가 끝났고 좀 조정받을 타이밍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메타의 저커버그와 일론 머스크가 언제 싸우느냐, 언제 만나서 이렇게 현피라도 현피, 그죠? 그렇죠. 거기에 좀 현피. 초미의 현피, 감심사. 네. 맞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적극적인 그 태도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마크 주커버그가 좀 더 그 트위터 이제 이름 바꿨죠. X로. X에다가 네. 언제로 날짜를 잡을까 이렇게 했는데 답장이 없다. 머스크가. 그래서 네. 적극성으로 봤을 때 네. 약간 마크 주커버그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네. 그러게 참 대단. 미국이란 기업의 기업인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정말 그죠? 그렇죠.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붙어봐. 그게 남자지. 붙어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자유분방한 여기서 IT에 또 힘이 나오는 강점이 것 같아요. 나오는 거겠죠. 예, 예. 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AI, 어쨌든 애플도 AI에 관한 언급을 안 한 게 주가 하락에 약간의 이유는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AI 관련해서 좀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거든요. 네. 좀 앞으로 이 AI 시장 어떤 식으로 좀 재편이 될지 좀 궁금해요. AI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실적 컨퍼런스에서 AI에 대한 언급을 안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팀 쿡 CEO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도 몇 년간 AI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AI에 좀 더 참전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애플도 그렇고 뭐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AI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 빨리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희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누가 먼저 빨리 진입을 해서 선점을 하느냐, 이 선점 효과를 위해서 빨리 이 시장의 경쟁에 뛰어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구글이 그 구글 바드 챗봇을 그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이제 저희 쓰는 핸드폰에 있는 거기에 적용을 해서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구글의 그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에도 있고 뭐 일부 스마트 TV에서도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바드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상용화가 좀 빨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경쟁자죠. 아이폰에다가 그렇죠. 하겠네요. 아이폰에 이제 시리에다 AI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네. 다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발표된 게 아직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뒤처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 애플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이쪽에 좀 상용화를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AI 모델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게 많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초기에 모델을 개발할 때 그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 단계에서 GPU, HBM이라든지 GPU라든지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모델을 갖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그런 단계인데 그 단계를 저희가 이제 추론 단계, 인퍼런스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산이 필요하진 않아요. 다만 만약에 그 사용자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난다면은 또 그만큼 많이 필요는 하겠죠. 네. 막 인터넷이라든지 옛날에 뭐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네. 스마트폰도 같은 경우도 저희 모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정말 전 세계인들이 다 사용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한다면은 네. 사실 AI 수요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인퍼런스에 대한 그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HBM이라든지 뭐 하드웨어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뭐 제2의 말씀하신 월드와이드 네, WWW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미국도 이제 어느 기업이 AI를 하느냐가 아니라 안 하는 기업이 그렇죠. 어디냐를 찾아야 될 그렇죠. 정도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얘기 나온 길에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이제 열심이고
8월 24일인가요? 네. 하이클로버 X 하이클로버 공개하고 X. 그러잖아요. 네. 국내 그 업체들 특별히 뭐 네이버나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 사실 주가 자체는 계속 바닥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네. 하이퍼클로버 X가 네. 나올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테크 자체가 조정을 받은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게 금리가 조금 위로 상방으로 튀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죠. 주가 자체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네이버가 주가가 많이 이렇게 낮은 구간에 있지만 그렇다고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익 자체가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그냥 과거 수준 정도이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 빅테크로 봤을 때 빅테크가 조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도 조금 이렇게 부진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하이퍼클로버 네네. X가 국내에서 가장 상용화가 빠를 것 같은 A라는 예. 점을 생각을 저는 해보면 네이버 종목 물어본 거 아닙니다. 반도체 AI 여쭤본 거고요. 반도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2차 전지 쏠림이 완화되면서 반도체 쪽이 좀 확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여기도 사실 생각만큼 못 와요. 그럼 몇 가지 요인들이 미국도 보면 반도체 지수 좀 그렇고 이게 몇 가지 좀 걸림돌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 투자 규제를 이제 막 발표를 막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네. 뭐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도 같고 추가적인 맞습니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비슷한 규제 조치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사를 많이 보시겠지만 오늘 밤에 아마 그 바이든이 그 미국의 자국 내 기업들이 중국 첨단 기업에 포함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것을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터, 뭐 AI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제한이 되겠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뭐 선제적으로 먼저 그 미국 정부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중국에서도 뭐 앞서서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제한을 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네. 미국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는 형태로 수출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실 이 법안 아직 뭐 행정명령이 자세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서는 어떤 반도체를 규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0월에 미국 상무부에서 되게 반도체를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금지하는 그런 조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었죠. 네. 이게 조금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그 D램 같은 경우 18나노미터 이하, 그리고 낸드는 128단 이상, 그리고 로직 칩 같은 경우 14나노 이하의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했었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습니다만 저희 한국이랑 대만 같은 경우 1년간 유예를 받아서 네. 올해 10월까지 지금 이 수출 규제에서 좀 제외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에 지금 미국에서 이 중국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기업들만 중국에 투자하는 걸 금지하고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일본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허용을 한다면은 사실 그 규제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국업체가 피해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동맹국들도 다 네. 같이 이런 수출 규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반도체 칩 자체가 굉장히 고성능의 칩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희가 그 레거시 칩이라고 해서 네. 28단 이상의 그런 조금 되게 10년 전에 제조 장비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로직 칩 그런 것들인데 그런 장비들조차도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거기서 생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동맹국들이 모두 다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게 금지되면 한국에 미치는 여파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또 물어봐야 될 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CPI잖아요. 아, 네, 원래 맞습니다. 소임씨가 없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이번 CPI에서는 어떤 포인트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7월 CPI 같은 경우 지금 헤드라인 자체는 전월치보다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치가 YOY로 3%였는데 예상치 자체는 한 3.3%.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코어 CPI, 네. 근원 물가인데 이거 자체는 전월치가 YOY 상으로 4.8이었는데 조금 내려가는 4.7. 그래서 그 헤드라인 자체는 아무래도 유가 자체가 최근에 막 80불대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헤드라인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조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 근원 물가 항목 중에서 중고차 항목이 있죠. 네네. 그거를 이제 선행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그 메히엠 중고차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뭐 1.6%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하락하면서 근원 물가도 계속 하락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생기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 뉴욕의 연은 총재가 나와서 내년에도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면은 금리를 조금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어제 미국 시장에 좀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8월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권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이렇게 궁금하고요. 뭔가 좀 이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또 어떤 섹터로 가면 좋을지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장기금리 자체가 좀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할인율이 더 떨어질까,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는 코스피 지수 자체를 뭐 하단 2,500포인트, 상단 2,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상단 하단이 얼마라고요? 하단 하단은?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2,500. 네. 네. 지난번 저점 언저리 조금 더 밑으로 갈 수 그렇죠. 있네요. 예. PBR로 한 0.95배 정도 되는 수준. 상단은 상단은 이제 이 EPS PER을 계산으로 해서 네. 한 13배 정도 네. 수준 이 상단이 될 거다. 상단이 얼마를 2,700 포인트. 2,700. 네. 2,500에서 700.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이 박스권을 탈출할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높아진 금리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겨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고 오늘도 또 보니까 무디스에서 뭐 지역은행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이슈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이렇게 높아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안정되면서 금리 자체도 하향 안정되고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다는 뉴스가 들리면은 좀 이런 박스권을 탈출해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관심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관심 업종은요. 네. 관심 업종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좀 실적이 갈 수 있는 하반기 갈 수 있는 업종을 이제 주워 담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조선 업종 좋게 보고 있고 방산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은 그 전기 장비 변압기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하락 시에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하락 시에 주어라. 자, 줍줍. 하락 시 줍줍 전략으로.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 먼저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두 분 먼저 퇴근해 보시죠.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